진짜 가만 보다 보면은 좀 잘못 키운 철없는 아들 같다라는 느낌? 조금 더 잘 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2기 돌싱 특집 7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솔로분들이 어디 강변에 일렬로 쫙 서 있습니다. 다들 꽃단장을 하신 모습을 보니까 데이트 선택이 있을 예정이다. 사계는 리뷰 안 하냐고요? 사계 이번 특집 종영하지 않았나요? 제가 2화까지 리뷰하고 완결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제작진은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시간이다. 아이고, 영숙 씨는 오늘도 뭐 되게 샤랄라한 옷을 입으셨네요. 상대적으로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은 조금 그 영숙 씨에 비하면 좀 거적대기에 가까운 옷들을 입고 나오셨네요. 오늘의 선택은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 영숙 씨가 누구를 고를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영숙이가 솔직히 영숙 골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니야? 특히 현숙 씨 착장이 너무 올드하다고요? 제가 주의 깊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현숙 씨 착장이 올드한지 자세히 보려고 화면을 자세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영철 씨가 카메라에 잡히거든요. 영철 씨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지금 현숙 씨 옷을 아직 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선택에 수반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크닉 바구니인데요. 자, 그렇게 남자들은 일렬로 쫙 서가지고요. 그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순서는 영숙인데요. 제작진이 영숙이라는 이름을 호명하자마자 우리 영수 씨는 무언가 좋은 예감을 느꼈나요? 푹 하고 입으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푸드덕거리는 소리를 내시네요. 느낌이 오나 본데? 나를 고르겠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예쁜 옷을 입은 영숙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숙 씨가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영수는 표정 관리를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미간이 실룩거리고요. 입꼬리도 실룩실룩거리네요. 굉장히 꼴배기가 싫으네요. 약간 좀 주책이다 싶은 느낌. 하지만 영숙 씨는 영수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영수 씨는 또 마른 입술에 침을 열심히 바르고 있네요. 근데 뭐 이 양반도 사실상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좀 알아야 될 타이밍이긴 하다. 너무 오만했다. 그런 생각은 있네요, 저는. 자, 그렇게 영숙 씨는 영식을 골랐습니다. 근데 영수를 골랐어야 꿀잼이긴 한데 영식한테 가서 약간 재미가 반감되는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영숙 씨는 또 첫인상 선택이었던 영식, 그 뭐라 그러죠? 그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붙이고 제 핸드폰 좀 봐주실래요? 영식 씨 얼굴이 여기 있어요.라고 또 자랑을 하네요. 그리고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선택에 있어서 영수는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솔직하진 못한 느낌? 고려 대상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진지한 대화를 영수랑 했다면 마음이 이렇게까지 식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냥 아직도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왜인지 영숙은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20대 초반 같아. 그렇죠. 약간 그 이성의 눈먼 20대 초반. 그리고 영숙 씨는 지금 영식 씨 옆에 서가지고요. 일부러 향수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바람 부는 쪽에 영식 씨가 서 있으면 뭐 향수 냄새가 많이 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연애 많이 안 해본 20대 초반의 연애 스킬이죠. 너무 과해. 투머치야. 근데 영숙 씨가 진정성이 없을까?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이 영숙 씨면 누굴 고르실 건데요? 생각해보면 고를 사람도 좀 없긴 해. 영식이가 좀 개중에 낫긴 해. 그쵸? 자, 그리고 우리의 철없는 아저씨, 내일 모레면 50이 되는 영수 인터뷰입니다. 영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영수는 내심 그래도 영숙이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대요.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쵸? 그리고 심지어는 영수 씨는 오늘 하루의 계획까지 다 세워 놓으셨대요. 오전에 좀 활동적인 데이트는 영숙이랑 하고, 이따가 조용한 데이트는
이따 저녁에 옥순이랑 가서 할 생각이었대요. 아, 근데 좀 부럽다. 이쯤 되면은 이 남자의 자신감이 좀 부럽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어디 가서 뭐 자신감 하면은 뒤지지 않는데 영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 영숙은 쇼하는 거다. 이미지 챙기러 나왔는데 폭망이다. 폭망인가요? 뭐 아직까지는 뭐 사랑을 잘 찾아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영수형은 거의 준하형급이다. 어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을까 사람이? 물론 당연히 이 남자에게도 리즈 시절은 있었겠죠. 잘 나가던 시절은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꿈도 야무지노.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그 야무진 꿈을 꾸시는 것 같긴 해요.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좀 너무 고를 사람이 없긴 해요, 그렇죠? 영수의 근자감이 이제는 웃기다. 그나마 32기는 영수 때문에 재밌다. 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나오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수 언제 나오지? 영수만 찾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생활을 이따위로 해놓고 오전에는 영숙, 오후에는 옥순. 어찌 보면 이게 32기 최고의 미녀들과 오전 오후로 나눠서 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죠. 그래서 영숙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을 보고 큰일이 났구나. 각오해야겠다라는 걸 처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의 얼굴이 카메라에 또 잡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아예 영숙이가 안 왔으니까 옥순이는 오겠지 설마 라는 표정이 살짝 보이는데요. 아직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이 남자.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정숙 씨인데요. 오늘 정숙 씨는 뭐 아침에 만두를 식사를 하시다가 깜빡하고 이게 머리에다 올려놓고 나오셨나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약간 만두 헤어를 하고 나오셨네요. 아, 근데 지금 정숙 씨가 걷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거든요. 근데 정숙 씨,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숙 씨가 이제 뒤꿈치를 약간 이렇게 슥슥 끌면서 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강가인데 고운 모래가 막 풀풀 날리거든요. 정숙 씨, 남자분들 지금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데 이제 남자분들의 기관지를 생각해서라도 발을 질질 끄셨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2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자분들 폐가 많이 상하시겠는데요. 발 끌지 맙시다 우리. 걸을 때. 어쨌든 그렇게 오늘 만두머리를 하고 나온 정숙 씨의 선택은 영호였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도 뭐 할 말은 하는 남자입니다. 너무 천천히 걸어왔다. 그 말인즉슨 빨리 보고 싶었다라는 뭐 얘기도 좀 하네요. 발 끄는 거 난데 그래도 자아성찰 하셨으니까 마이너스 점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느샌가 좀 뒷방 늙은이 신세, 찬밥 신세가 돼버렸죠. 순자입니다. 순자 씨의 비중이 어느샌가 확 줄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순자 씨의 비중이 준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자 눈에 차는 비주얼의 남자가 없다. 그래서 순자 자체가 이 솔로나라 32기에서 팍식 해버렸기 때문에 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영호는 너무 무매력이다. 근데 저는 솔직히 32기 보면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매력 있는 분을 찾기가 쉽진 않다. 그나마 영수 정도? 영수는 좀 매력이 있죠. 의욕을 잃은 저 공허한 눈동자. 그렇죠. 의욕이 하나도 없어 보여. 순자 씨가. 근데 순자 씨가 영식 씨를 패스해 버렸네요. 그러면은 얼굴은 마음에 안 들지만 직업을 보고 광수에게 간다는 뜻인가요? 뭐야? 광수도 아니고 경수네요? 뭘까? 근데 순자 씨는 기껏 경수 옆에 선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오늘부터 저에게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경수는 부루마블의 무인도 같은 느낌이다. 그게 무슨 느낌일까요? 정말 가기 싫고 가면은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주사위를 3번 굴려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비유가 참 좋으시네. 근데 영숙 씨가 아까부터 좀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순자 씨가 선택을 할 때도 계속 순자가 여기 올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의 좀 귀척이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순자 씨가 경수를 선택하자마자 영식 씨가 그럼 우리 1대1 데이트 하겠네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숙 씨가 또 귀여운 척을 하면서 아직 몰라요. 4명이나 남았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영숙 씨 마이너스 5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듣기 거북한데요, 애교가. 영숙 씨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뭐 입만 열면 조금 근데 애교도 너무 나 정말 작정하고 귀여워 보일 거야 하는 그런 애교라서 마이너스 점수를 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기 싫지만 가서 쉬었다 온다는 뜻이다. 얼씨구 그리고 영식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순자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게 의외다. 손자가 나를 선택할 줄 알았다라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근데 반대로 영숙은 또 영수한테 갈 줄 알았대요. 자, 어쨌든 간에 화면은 전환되고요. 네 번째 돌싱녀가 입장을 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영자인데요. 이상하게 왜인지 영자를 보자마자 웃음이 나네요. 근데 영자 또 약간 바보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스타일이라 불만이 쌓이긴 했거든요. 영철이한테. 그래도 영철이를 고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상하게 영자가 지나가는데도 영수 씨는 뭔가 약간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영자가 지나가는데 영수가 왜 기대를 하죠? 되게 안타까운 막 기대했다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네. 그렇게 영자 씨는 또 영철을 또 고르고 맙니다. 최악의 선택이다 진짜. 근데 뭐 이런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영철 씨는. 그래서 반갑게 아주 반갑습니다라고 반가워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영자 씨는 그 인사를 들은 둥 마는 둥 묵묵부답을 일관할 뿐입니다. 근데 영철 씨는 그냥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저한테 복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철 씨 마이너스 70점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요. 그냥 싫어요. 그냥 꼴보기 싫어서 70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좀 계시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진짜 아예 모르시네. 저기서 복수가 뭐야? 저런 단어를.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래도 복수 당할 짓을 했다는 인지는 있는 거네. 그리고 지난 장면이 나옵니다. 영자 씨는 또 여자 대기실에서 굉장히 찡찡거렸습니다. 나 선택 안 하고 싶어라고 찡찡거리네요. 그러면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 지금까지 선택 안 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했어? 그러니까 영자 씨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애정을 계속 받아야 되는 스타일인데 영철 씨가 또 그걸 계속 만족시켜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첫날에 영철이가 영자한테 유난을 떨어서 영자의 솔로나라 인생이 조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창창한 돌싱인데 영자 씨는 영자 씨는 술 먹고 그런 거 너무 싫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골랐죠? 그리고 영자 씨는 다 싫대요. 눈치 없는 것도 싫대요. 근데 왜 골랐어요, 영자 씨? 이 정도면은 난 영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 그렇게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은데 왜 골랐냐? 딴 사람 고르지 차라리. 딱히 괜찮은 돌싱이 없기는 한데 영철이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픽하는지 모르겠다. 굳이 남자들을 좀 순번을 매기자면 영철 씨는 좀 꼬다리 아니에요, 솔직히? 난 매력 없는데 솔직히. 영철에게 매력을 느꼈나 보. 그러니까 뭐 떡대는 있으신데 그거 원툴이잖아, 솔직히. 처음엔 그랬어도 아니다 싶으면 쳐내야 된다. 결국엔 다 자기 선택인데 누굴 탓하냐. 저도 솔직히 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영자도 동조했다. 보다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매력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매력이란 무엇일까? 꼬다리와 꼬다리의 만남이라고? 근데 영자 씨가 첫날 밤에 그 영철 씨의 그 술고장이 없었다면 영자 씨가 꼬다리였을까?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솔로 나라에서는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것도 애정 전선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는 솔로를 봤던 걸 이제 딱 복기를 해보면 외모가 뛰어난 것들은 지들끼리 알아서 놀거든요. 근데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말고 이성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연애도 잘하고 좀 메인 스트릿에서 노는 경우가 좀 많았어. 그쵸? 영자 씨는 남자를 꽤 좋아하기 때문에 꼬다리는 아니었을 것 같다? 그래도 꽤 막 이 남자 저 남자 좀 후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꼬다리 하니까 코다리찜이 먹고 싶다고요? 마이너스 5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철 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영자는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왜 왔냐 영자야. 아 참 너무 징징댄다. 징징이 아웃. 자 다음 여자는 옥순입니다. 옥순 씨는 뭐 광수를 고르겠죠? 와 근데 옥순이가 광수 고르면 상철 씨 표정이 좀 볼만하겠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둘이 또 거리를 두기로 했잖아요. 센 척할 수도 있겠다. 뭐 당연히 뭐 저 안 고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면서. 그리고 옥순 씨가 등장하자마자 또 한 남자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아까보다 훨씬 더 긴장한 듯한 영수입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떴다, 입을 벌렸다 오물었다, 입술에 침을 발랐다 말았다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긴장한 듯한 표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수가 지금 하고 있는 막 얼굴을 과하게 긴장해서 막 움직이는 것은 그냥 안면 스트레칭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좀 드네요. 광수 고를 것 같은데. 영수 그만 긴장해. 긴장할 필요도 없는데 습관성 긴장이야, 그쵸? 긴장 실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긴장을 자꾸 흘려. 영수 아재 덕분에 재밌다. 그러니까 저 영수 32 영수 팬클럽 제가 개설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팬클럽 개설을 잘 안 하는데 제가 22기 영철 씨 기억나시죠? 이거 하셨던 분. 22기 영철 씨 팬클럽 제가 회장이었고요. 또 그 후에 뭐가 있었나? 그 이후에 10개 기수 만에 32 영수 팬클럽 제가 또 회장하겠습니다. 틱이라고요? 긴장이 틱이야? 하지만 옥순 씨는 매정하게 영수의 앞을 스쳐 지나갔고요. 영수 씨는 또 긴장했던 표정이 실망하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근데 뭔가 영수 씨 얼굴을 제작진이 계속 잡아주는데 이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는 표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옥순 씨는 당연하게 광수를 골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광수 씨가 키도 그렇게 작지가 않은데요? 옥순 씨랑 그래도 한 10cm 이상 차이 나 보이는데? 영수는 낯설 끝나고 주변 친구들한테 놀렸을 것 같다. 성격은 좋아서 껄껄거릴 것 같다. 뭐 약간 뒤끝 없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철 씨 얼굴도 카메라에 잡힙니다. 슬퍼 보이네요. 그리고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원래는 상철과 광수가 비등비등했대요. 호감이. 상철과 광수가 호감이 비등비등할 수가 있나? 어쨌든 근데 어제 상철에 대한 호감이 하락했기 때문에 광수를 고를랐다. 그리고 제작진은 또 짓궂게도 영수를 카메라에 잡아주는데요. 영수는 와 이게 말이 돼? 내 인생에 내가 빵표라고? 라는 듯이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얼굴에 써있네요. 자 어쨌든 장면은 전환되고요.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더라? 낯선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현숙이라고 하네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야, 근데 32기 현숙 씨는 한 33기, 34기쯤 되면은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누군지 모르겠다. 지금 7화째인데 이분이 7장면 이상 나왔나요? 그리고 현숙 씨가 누구를 고를지는 정말 몰랐는데요. 현숙 씨는 경수를 골랐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여자가 등장합니다. 정희네요. 근데 영표인 사람은 지금 영수 상철 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희 씨가 영수 상철 중에 누구 고르진 않겠죠? 근데 정희 씨 오늘 느낌이 있는데요. 첫 등장 날이 제일 못나 보였어. 그 후로는 계속 괜찮으신 것 같아. 자, 그렇게 정희 씨는 영수 앞을 그냥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듯이 휙 지나가 버리고요. 영수는 고독 정식이 확정되었다. 자, 그리고 상철 앞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상철 고독 정식 확정. 어이구, 정희 씨의 선택도 경수입니다. 그래도 경수 씨가 이 중에서는 그래도 뭐랄까요? 왁구랄까요? 왁구가 그래도 제일 낫긴 하잖아요. 이것은 비주얼의 힘이다. 경수 3표입니다. 와, 근데 보통 이렇게 3표 다대일 데이트가 나오면은 좀 제작진 입장에서도 대서특필을 해주는 감이 없지 않은데 경수의 3대1 데이트? 경수, 순자, 정희, 현숙? 이 4명의 데이트? 다대일이긴 하지만 나오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무인도에 3명 갇혔대.
자, 그리고 모든 선택이 끝났습니다. 영수 씨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핏기 없는 진지한 표정의 영수 씨가 인터뷰를 이어나갑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그 순간 커다란 깨달음을 하나 얻으셨대요. 아, 옥순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이제서야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쵸? 사실 옥순 씨랑은 뭐 쥐뿔 아무것도 없었잖아. 자, 그렇게 데이트 선택이 끝났고요. 다들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저마다의 명당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데이트하는 커플들보다 영수 상철이 제일 궁금하긴 하네요. 눈치가 없는 거지. 영수는 머리가 나쁘지는 않다. 근데 머리가 나쁘지 않은 정도의 머리를 가졌으면은 눈치가 저렇게까지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경수는 사실상 머리가 꽃밭인데 세 명이나 가는구나 참. 그쵸. 경수 씨도 이렇게 철딱서니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미녀 세 명이 또 경수를 찾아주네요. 세상의 모든 여자가 자기한테 어느 정도 반해 있다고 생각하는 영수. 그런 것 같긴 해. 당연히 여자라면 응당 나에게 관심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말 걸면 나에게 넘어올 것이다. 라는 게 있어, 확실히. 아, 그런데 첫 번째로 카메라에 잡히는 커플은 영철 영자거든요. 정말 짜증나게도. 근데 영자 씨가 지금 삐져가지고 띡띡거리고 있긴 해요. 띡띡거리는데 솔직한 얘기로 영철이가 잘못했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자가 화가 났어. 그러면 좀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아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근데 영자가 계속 띡띡거리니까 놀랍게도 그 남자다운 거 하나 의리로 먹고 사는 우리 영철 씨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영자 씨한테 같이 삐졌습니다. 같이 삐져가지고 여기 안 뜬지, 저기 안 뜬지 이러고 있어요. 아, 참. 그리고 영수 씨는 본인이 서 있었던 자리에 그냥 철푸덕 주저앉으면서 아유 뭐 혼자 먹는데 뭐 멀리 가냐 여기서 먹어야지라는 혼잣말을 하네요. 상철 다음으로 하남자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입으로 의리 상남자 이런 거 찾는 남자치고 제대로 된 남자 없어요, 솔직히. 자, 그리고 비주얼은 훌륭하지만 보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한테 짜증을 느끼게 해주는 커플도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들은 바로 영숙인데요. 역시나 데이트가 시작하자마자 영숙 씨는 응? 스러운 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둘이서 샌드위치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쵸? 라고 또 물어보는데요. 행복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하네요. 그래서 영식 씨는 순수한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나와서 먹으니까 행복한 걸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영식 씨 앞머리가 되게 꼬불꼬불거리네요. 오늘은 뭐 울트라 리스크 느낌도 아닌데 과하다. 영숙 너무 예뻐서 더 짜증난다. 얼굴 그렇게 쓸 거면 나 줘. 아우, 그리고 얘기가 끝나자마자 영숙 씨는 또 아니요, 영식님이랑 먹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영숙 씨를 보면서 저도 솔직히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나도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싶어서 사실 조금 찔립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식 씨는 역시나 이런 영숙 씨의 오버 플러팅을 또 받아주지 않습니다. 영숙 씨가 영식님이랑 먹어서 행복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식 씨는 그냥 샌드위치 지금 드실 거죠? 라면서 샌드위치를 영숙 씨에게 권할 뿐입니다. 웃긴데. 그리고 영식 씨는 본인의 이상형 이야기를 합니다. 드센 성격을 안 좋아하신대요. 근데 영숙 씨 좀 드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영숙 씨는 나를 밖에서 만났다면 드세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고요. 영식 씨는 아니래요.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많이 드센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보통 약한 척 코스프레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난리 날 겁니다. 영숙 씨. 미녀가 저러면 알아도 그냥 넘어갈 듯.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녀를 처음 만나본다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영식 씨는 반대로 본인의 이상형은 도시 여자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흰색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것이다. 도시 여자 느낌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도시 여자 느낌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이 둘의 데이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드냐? 둘이 서로 뭐 그 샤인 머스켓을 먹여주고 난리가 났어요. 보통 이런 거 좀 보기 좋아야 되지 않나? 조금 입에서 겉도네 이 둘의 데이트는. 그리고 역시나 영숙 씨는 좀 부담스러운 리액션을 빼면 또 시체잖아요. 영식이가 나에게 먹여준 포도가 태어나서 먹어본 포도 중에 제일 맛있고 달다 라는 얘기를 또 빼놓지 않습니다. 32기를 보진 않았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커플은 이다. 영숙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다. 구라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영숙 씨가 그냥 뭐 영식이 그냥 괜찮아 정도였으면 이런 의구심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마치 진짜 막 전생의 남편이었던 천생연분을 현생에 다시 만난 느낌처럼 뭐 영식이만 보면 막 눈이 뒤집히니까 조금 의심이 되긴 해. 그쵸? 솔직히 그 정도의 남자가 아니잖아. 그쵸? 이제야 좀 웃음이 나고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장면은 이동하고요. 영수 씨가 카메라에 잡히네요. 영수는 역시나 방송 분량을 아는 남자잖아요. 혼잣말을 계속해서 뱉습니다. 아, 샌드위치 맛있겠다! 라면서 한 입을 크게 베어 물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들이 샌드위치 먹는 소리 혹시 뭔지 아세요? 공기 되게 많이 흡입하는 소리가 있어요. 영수 씨는 역시나 샌드위치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막 이런 공기를 많이 흡입하는 소리를 또 잊지 않고 내주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과일도 드시고 딸기 우유도 빨대를 꽂아서 야무지게 드시고 하는데 입가에 묻은 빵가루 좀 떼어라. 너무 지저분해. 아까부터 계속 입 주변에다가 뭘 묻히고 계속 드시고 계세요. 영수가 씩씩하다. 그것은 바로 영철의 이상형이다. 그죠? 이 남자 너무 중독적이야. 입에다가 뭘 너무 묻히고 먹고. 나이를 먹으면 원래 뭘 흘리거나 묻힌다고요? 너무 웃기네 진짜. 자, 영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샌드위치를 남김없이 다 먹었다. 그리고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라면서 그때 내가 영숙을 골랐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들이 밀려왔대요. 근데 영수가 계속해서 영숙을 바라봤다?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을 수도 있고 모르겠다. 한 50대 50이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카메라가 이동하고요. 영숙, 영식이 또 나옵니다. 두 분은 이제 종교 얘기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게 되면 장거리니까 주말에 할 텐데 영숙이가 부산에 오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숙 씨는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주일에 교회를 찾지는 못한대요. 근데 종교 문제가 그렇게까지 큰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일요일에 만나기 전에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되잖아.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냐? 30기 안 보시면서 되게 기억을 잘 하시네요. 정답이죠.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영식 씨는 뭐 주말에 데이트 하다가도 교회 갔다 올 수도 있대요. 근데 저도 이제 교회를 몇 번 가봤거든요. 갈만 하던데? 괜찮던데? 가서 교훈이 되는 얘기도 좀 듣고 나쁘지 않던데요, 저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심이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영식은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영숙 씨가 뱉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할머니는 절에 다니신대요. 새벽 4시부터 매일 염주를 돌리시고 심지어 영숙 씨는 어릴 때 교회보다 절을 훨씬 많이 갔대요. 근데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영숙 씨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어쩌라고? 그리고 영숙 씨는 심지어 절에도 따라갈 수 있다. 사찰 음식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뭔가 이게 그냥 진짜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영숙 씨는 보면 볼수록 진심이 아니고 영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느낌?
차라리 종교에 뚝심이 있어 보이는 게 낫다. 간제비 느낌이 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그럼 왜 다녀요? 믿음이 없는데?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나가면 그건 시간 낭비 아니야?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믿음이 뭐 있지는 않아요. 뭐 이러면 그게 뭐가 돼?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근데 둘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저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종 선택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종 선택할 확률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한 85%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 후에는 잘 안 될 것 같아. 나가서 만나봐야 한 달 정도? 이슬람도 믿을 사람이다. 선마티아를 추천드린다. 같이 손잡고 교회 가면 될 것 같다고. 선마티아님이 교회인가요? 성당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사찰 음식이 얼마나 짠데 저런 말을. 하긴 선마도 자기가 냉담자라고 했던가. 점점점. 그랬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막 이렇게 저는 뭐 사실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믿음도 별로 없고요. 절에도 많이 갔고요. 사찰 음식도 진짜 좋아해요. 이런 거보다는 이제 교회를 가긴 하는데 주말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거만은 조금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같이 가줄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가는 것만 좀 방해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낫지. 뭐 저는 사실 뭐 그냥 안 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뭐 이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솔직히 주말마다. 그리고 영숙 씨는 영식을 한번 떠보네요. 순자와도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죠. 라고 떠보고요. 영식은 아니요. 더 이상은 순자랑은 얘기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오늘 선택을 안 해줘서 삐진 것 같아요. 영식이도. 그리고 영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 저도 오늘 안에 영수를 끝맺는 대화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아, 그리고 영식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아, 영식 씨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영숙이랑 데이트가 모든 것이 완벽했대요. 그리고 뭐 종교 문제라든지 사소한 문제들은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타협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타협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좋다로 가는 거야 사실은. 까놓고 보면 하나도 괜찮은 문제들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그 종교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이 둘.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고요. 개노답 사형제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팀 경수입니다. 경수, 현숙, 순자, 정희가 한 화면에 나오네요. 역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정말 개노답입니다. 순자 씨는 거의 지금 초면이긴 한데 경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서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경수는 고맙습니다 하고 이 둘의 대화는 영영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순자 씨는 경수 씨는 근데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경수는 갑자기요? 라고 대답합니다. 야, 이런 남자도 결혼을 했다가 한번 갔다 오는구나. 그리고 경수 씨는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한식을 특히 좋아하시고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경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경수 씨가 진짜 말주변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정희 씨가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이 셋 중에 왔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경수 씨가 말해줄 수 없다. 결과는 테레비로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여자들의 텐션과 표정에 무거운 무게추를 누가 달아놨나요? 그냥 좋았던 밝았던 표정이 점점 똥 씹은 표정으로 전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개노답 그 자체다. 경수 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여자한테 먼저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어도 그거를 잘 티내는 법도 모른대요. 심지어 뭐 성사가 된 이후에도 내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여자들이 다 몰랐다라고 얘기하니까 순자 씨가 그쵸? 경수 씨가 확실히 아무것도 안 하긴 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순자 씨가 또 한 번 경수를 다그칩니다. 솔로 나라에 와서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티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요. 경수 씨는 생각해보니까 티낸 적이 없대요. 왜 나왔어요 그럼? 솔로 나라 왜 나온 거야? 이렇게 할 거면 진짜 매력이 너무 없다 경수는. 약간 이런 얘기는 경수 씨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경수 씨를 가만 보다 보면은 좀 잘못 키운 철없는 아들 같다라는 느낌? 좀 잘못 큰 철없는 아들 느낌이야, 그쵸? 조금 더 잘 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경수 씨를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순자 씨는 급격히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팀 경수 화이팅! 다 같이 하라고 빨리.
오냐오냐의 표본이다. 그니까요. 뭔가 겪어야 될 시련들을 안 겪고 큰 느낌? 경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건 현숙이었대요. 전혀 몰랐네요. 그리고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경수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대요. 나에게 호감을 표현한 적도 한 번도 없대요, 경수가. 나에게 호감 표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질 끌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알아볼 의미가 없다라고 현숙 씨는 생각하셨대요. 현숙 씨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맞는 생각이네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다음은 정숙과 영호입니다. 와, 정말 기대된다. 이 둘의 데이트, 그쵸? 그리고 영호 씨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막말을 합니다. 아유, 나머지 6명의 여자가 나를 다 골랐어도 정숙 씨가 나한테 안 왔으면은 그거는 성립이 되는 교환이 아니래요. 아니, 다른 여자 6명 의견 물어봤어요? 다른 여자 6명이 와도 정숙 씨랑은 안 바꾼대요. 그리고 정숙 씨는 갑자기 본인의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를 리드해주는 남자에게 마음이 더 간다. 근데 영호가 나를 뭐 리드해주긴 하지만 큰 설레임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 라고 의문형으로 말을 끝냅니다. 그래서 정숙 씨는 내가 느끼는 게 이성적인 호감이 맞나 아닌가 싶었대요. 오, 와, 근데 정숙 씨가 지금 시계를 차고 계시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샤넬의 J12를 차신 것 같은데, 정숙 씨 부자신가 보다. 저거 꽤 비싼데. 굉장히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다. 부자다. 야, 근데 정숙 씨가 좀 칼 같긴 하네. 심지어는 영호를 보면서 이래서 연하구나 하는 포인트도 있었대요. 되게 솔직하시다. 좋은데요? 심지어는 내가 과연 설레던 순간이 있었나?까지 갔대요. 생각이. 와, 근데 좀 전까지는 여자 6명이 와도 정숙과는 바꿀 마음이 없어. 돌아가라고 했던 영호 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너무 보이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자 6명과 정말로 정숙 씨를 바꾸지 않을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영호 씨는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숙 씨도 뭐 솔직한 건 좋긴 한데 그런 마음이면은 왜 왔어요 여기를? 영호 왜 골랐어요? 정숙 씨는 이제 익사이팅한 것들을 내 인생에서 다 끊어냈는데 영호는 그런 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근데 정숙 씨도 너무 좀 수비적이긴 하네요. 뭐 롯데월드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보셨대요. 근데 한 번 정도 가볼 만하지 않아? 아직 41살이시면은 아직은 에너지가 좀 있을 때 아닌가? 근데 그렇게 영호 씨는 롯데월드 얘기가 나오자마자 근데 교복은 한번 입어보고 싶긴 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니 뭐 다 살았어?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그래봐야 아직 41인데 뭐 이제 익사이팅한 걸 다 끊었대. 정숙 씨는 이제 41살이라서 교복은 못 입으시겠대요. 더 드신 분들도 입어요. 누나들은 원래 나이랑 육신만 어리고 정신은 오빠 같은 연하를 원하는 것이다. 딩동땡 정답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모순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굳이 왜 골랐을까? 데이트 선택을. 그냥 뭐 솔직한 것도 맞긴 한데 와서 그냥 자기 불만만 쏟아내고 나 너 별로야? 이 얘기만 하다 끝났어. 영호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정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호감의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는 영호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대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더 물어보거나 하는 것도 없었다. 근데 정숙 씨가 이렇게 좀 정떨어지게 행동을 하니까 뭐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영호에게서 설레임은 여전히 느낄 수가 없었다.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리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 벽이 크다 생각이 들었대요.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되셨고 심지어는 더는 다가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더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호 씨한테. 여출들을 보면 진짜 고를 사람이 없으니 그냥 나 좋다는 사람 선택하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드디어 옥순과 광수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옥순 씨가 돌고 돌아 광수와 거의 첫 데이트 아닌가요? 돌고 돌아 광수와의 그 바라고 바람하지 않던 첫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실망을 하게 된다면
알고 보니까 광수도 상철이랑 도찐 개찐이다. 그러면 이제 옥순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래도 뭐 상철보단 낫겠죠, 광수가. 그리고 광수 씨는 임플란트 치과 치료를 하듯이 옥순 씨에게 빨대를 이제 음료에다 끼워줬다고 합니다. 근데 옥순 씨가 또 티키타카를 해주면서 환자분 좀 참으세요 라면서 이제 간호사 역할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광수 씨는 옥순의 연애 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옥순 씨는 산책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걷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못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수 씨는 저녁에 한두 시간씩 무조건 걷고 뛰신다고 해요. 그리고 옥순 씨는 산책뿐만 아니라 드라이브도 좋아하신대요. 다음 주에 근데 비 엄청 온다던데, 그쵸? 비 올 때도 드라이브 하고 비 구경하면 기분 참 좋잖아요. 아, 근데 이게 두 분이 대화를 계속 나누거든요. 옥순 광수가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 왜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졸음이 오고, 아, 왜 이럴까? 광수 씨는 나는 빈틈이 너무 많은 남자니까 옥순이가 내 빈틈으로 들어와 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또 옥순 씨는 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이런 게 천생연분인가요? 이거에 웃는다고? 장마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좀 시원하게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마철이 되면 항상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영화를 거의 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비 올 때 그 영화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아, 이건 뭐야? 옥순 씨는 혹시 뭐 저한테 교제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수 씨는 지그시 옥순 씨를 바라보더니 나한테 오기까지 걸리는 것들이 없다면 그냥 나한테 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깜짝 놀랐네요, 제가. 갑자기? 갑자기 나한테 오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옥순 씨는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누가 뭘 잘했죠? 아, 어이가 없네. 근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되게 삐걱거리고 어색하긴 한데 상철이보다는 훨씬 낫다. 솔직히. 저도 어제 쥐포 먹다 이 장면에서 떨어뜨렸다고. 아,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 무슨 어디 영화에서 뭘 또 보셨나? 캬, 광수 멘트 촌스럽고 오졌다. 아니 뭘 잘했냐고. 그리고 역시나 이 타이밍에서 빠지면 섭한 인터뷰죠. 이제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광수와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고 제가 더 밝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라고 옥순 씨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뭐 도주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상철에게서. 심지어 광수는 저와 잘 맞고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셨대요. 그쵸. 이전에 이제 상철 지옥을 경험했는데, 데이트할 때도 사소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화로 웃음이 끊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정말 부럽네요, 저는. 아이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웬 남자가 바닥에 자빠져 누워가지고요.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제 누워서 음식 먹으면 소된다라는 옛 속담이 있잖아요. 상철 씨는 머지않아 소가 되시겠네요. 상철 씨는 계속해서 자빠져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영수 씨도 벌러덩 누웠습니다. 상철 인터뷰가 나옵니다. 별 마음이 없었대요. 당연히 옥순이가 나에게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역시나 상철 씨는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걸 티내지 못하면 죽는 병에 걸려 있잖아요. 갑자기 여름에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엄청나게 선호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빠져 누워가지고 햇빛을 받는 순간 저 나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라고 상철은 얘기합니다. 행복하셨겠죠. 옥순과는 안 맞아서 아쉽긴 했지만 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상철은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센 척을 할까? 이제 이 정도 센 척이면은 좀 안쓰러워, 그쵸?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번에는 더 보기 싫은 두 명이 나옵니다. 영자와 영철입니다. 되게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데 너무 비호감이라 안쓰럽지 않다. 제 마음 혹시 해킹하셨나요?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짧은 글에 담으셨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네요.
자, 영철 씨는 질문합니다. 왜 선택할 때 신나게 오지 않았냐? 뭐가 안 좋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당신 때문이죠. 당신이 여기서 행동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자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영자는 그냥 고민이 좀 됐어라고만 얘기합니다. 영철은 고민 결과가 후회였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영자 씨가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오빠는 근데 나한테 말도 못 놓잖아. 나만 반말하잖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싸가지와 연관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상대방은 나한테 말을 안 놨는데 왜 영자 씨만 오빠한테 한참 오빠한테 말을 놓는 거지? 그래서 영철 씨는 근데 그 반말하는 게 선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철 씨도 이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영철 씨가 첫날부터 난 영자밖에 몰라, 영자밖에 몰라 해놓고 안 뽑았잖아. 그래서 영자가 빡친 거잖아. 근데 뭐 되려 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그게 무슨 선택이랑 상관이 있어? 뭐 이딴 식으로 또 얘기를 하네요. 역시 의리 있는 남자는 다르다, 그죠? 나 자신과의 의리만 챙기는 거야? 영자와의 의리는 없는 거야? 저런 질문하는 것도 진짜 센스가 없는 거다. 왜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별로야? 그렇죠? 1화 보던 날로 돌아가서 영철씨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나를 후려치고 싶다. 그때 다들 처음에는 막 영철 우 이러다가 그 사별하셨다는 얘기 듣자마자 막 내가 무슨 얘기를 다들 좀 이런 분위기이긴 했죠. 그리고 영자 씨는 역시나 또 꿍꿍이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냥 말을 좀 편하게 못하는 것 같아서라고 또 돌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철 씨는 다 알면서도 괜히 막 이상한 질문을 해요. 뭐 반말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게 후회가 된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다 알잖아 둘 다. 지금 나이 40 먹고 이게 지금 뭐 술래잡기 하는 거야? 뭐 얼음땡 하는 거야? 뭐야? 서로가 서로한테 왜 화가 났는지 알면서 왜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아니 솔직히 둘이 뻔히 알잖아. 왜 둘이 서로가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영자 진짜 짜증나게 고민? 무슨 고민? 나 고민 없는데. 진짜 kak퇴하고 싶다 진짜. 이런 사람 너무 싫어 진짜. 저 PTSD가 오네. 저 솔직히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영자 같은 사람. 진짜 극혐이네. 그리고 또 나왔죠. 영자 씨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치. 영철 씨는 답답한지 말을 좀 제발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영철 씨도? 알잖아. 당신이 의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삐진 거 아니야. 뭘 자꾸 답답하다는 듯이 캐물어. 영자 씨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꾹 닫죠. 입국 닫히전이죠. 근데 이 두 분이 정말 최악의 조합 아니에요? 그렇죠? 알면서도 계속 모르는 척하는 남자와 묵묵부답, 입국다수를 일관하는 여자, 진짜 개노답이다 둘 다. 그리고 영자 씨는 드디어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을 꺼냅니다. 왜 살면서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봤냐? 라는 질문을 해요. 영철 씨는 역시나 또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해볼 일이 없었대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전 설거지 많이 했는데. 이게 합당한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설거지 다 해요. 그쵸? 한 번 다녀온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쥐포 맛이 떨어진다. 쥐포 맛도 떨어지고 실제로 쥐포도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영자 씨는 그럼 결혼 생활에서는 설거지를 왜 안 했냐라고 물어봐요. 외통수죠 이거는. 역시나 영철 씨는 외통수에 빠져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런 게 좀 걸리는 거야? 라고만 물어볼 뿐입니다. 영철은 대답해요. 전 처분이 집안일을 못하게 했대요. 영철 씨가 분리수거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전 처분이 계속 뺏었대요. 영철 씨가 못하게. 그리고 영자 씨는 또 다른 의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도 못 굽는다 그러고 좀 이상하대요. 영철 씨는 그게 왜 문제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문제가 되긴 되죠. 문제이긴 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굳은 일을 한 번도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굳은 일을 안 했다는 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것과도 좀 결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이의 아빠인데 고기를 한 번도 안 구워봤다? 전 그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한테 대접하는 고기나 뭐 하다못해 젖병 설거지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지. 당연히 문제가 되죠.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 게 개 징그럽다. 그것도 맞는 얘기야 사실. 못하게 한다고 안 해요? 해야지 그래도. 영철 씨는 심지어 입을 열면 열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얘기를 괜히 했대요. 영철 씨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줄 전혀 몰랐대요. 야 심각하다 진짜. 영철 씨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자 씨는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진 않았대요. 문제죠. 그래서 영철 씨는 결국에는 여기 와서는 내가 고기도 구웠고 설거지도 했대요. 자랑이다 이 양반아. 근데 영철 씨가 아무리 입을 놀리고 변명을 해도 영자 씨는 또 입국닷에 들어갑니다. 정말 극혐이죠. 그래서 영철 씨는 결국 인내심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된대요. 정말 진짜 극혐이네요 둘이. 그쵸? 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최악이야.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최악이야 이 둘이. 그래서 영철 씨는 할 말 있으면 제대로 해봐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자 씨는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라면서 또 회피합니다. 뭘 정리하고 있어. 할 말은 머릿속에 산더미처럼 이미 쌓여 있는데. 그래서 영철 씨는 오히려 역으로 화를 냅니다. 그러면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냐요. 야, 진짜 극혐이다. 그쵸?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제가 또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를 멀리 하세요. 인생에서. 정말 극혐이네요. 어쩜 이렇게 문제 해결 방식이 정말 썩어 문드러졌네요. 최악입니다. 너무 별론데 둘 다. 어떻게 이렇게 싸워? 그래서 영자 씨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뭐 겨우겨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첫날에도 얘기하지 않았냐. 술을 자제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거 확실히 영철 씨는 술 자제할 필요가 있어. 팩트죠, 그것도. 그래서 영철 씨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제가 술을 자제 못한 적이 있었나요? 라고 역으로 질문해요. 근데 또 반대로 질문을 해야죠. 그럼 지금까지 술을 자제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자제 못한 것 같은데. 영철 씨는 또 변명을 합니다. 여기 와서 들뜨고 설레어서 첫날에는 그렇게 많이 먹었던 거고 그렇게 가끔 먹는 것도 싫다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영철은 얘기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진짜 서운한 게 있어? 라고 물어봐 놓고 서운한 거를 얘기해주면 화내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세요. 그니까 영철이가 먼저 물어봤잖아. 서운한 거 있냐고. 근데 대답해줬더니 화를 내. 참. 영자 씨는 또 불만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와서 대화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영철 씨는 또 화를 버럭하고 냅니다. 그 대화를 신청 안 한 게 뭐가 의미가 있냐요. 지금 여기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뭐 하러 지금 여기 데이트를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한 번도 관심을 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그리고 오늘 이 데이트도 영자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뭐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처럼 뭐 내가 관심이 없었으면 지금 뭐하러 이러고 있냐 이러면은 적반하장이지. 솔직한 얘기로 영철 씨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첫날 술 먹고 꼬장 부린 거, 이튿날 영숙 씨 선택한 거, 그거밖에 없잖아. 관심 표현은 영자가 계속하고 있고 데이트 선택도 영자가 했는데 뭐 하려고 이러고 있냐고? 뭐 이런 소리가 어딨어. 짜증나네 진짜. 영철은 또 화를 냅니다. 마주칠 시간도 없었대요. 영자도 나에게 오지도 않았대요. 진짜 들을수록 극혐이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구나. 영자 씨는 영철이 나한테 와도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영자가 갔어도 되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영철 씨가 영자를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호감이 크지가 않아요. 꽁 대신 닭이야. 지금이라도 영숙이가 오면은 영자 씨는 솔직히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영자는 마음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영철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답이죠. 영자는 얘기합니다. 영철을 제외하고 남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다 부르고 찾고 한대요. 근데 영철은 한 번도 숙소에 와서 나를 찾은 적이 없대요. 왜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철 씨는 또 억울하대요. 나는 잘못한 게 없대요. 나는 영자만을 찾았대요. 아니죠. 영철 씨가 찾았던 유일한 여자는 영숙이었죠. 그쵸. 영숙이면 매일 갔지. 그쵸. 영자라서 안 간 거죠. 그래서 영자 씨는 또 나왔죠. 그 화법. 답답하다 진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철 씨는 나도 답답하니까 말을 좀 해달래요. 말하면 또 나는 잘못한 거 없다면서 화낼 거잖아. 악순환일 뿐인데 얘기를 할수록 이 둘은 제가 봤을 때는 만나면 큰일 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야. 영자는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영철이가 너무 답답하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영철 씨가 솔직한 얘기로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영철 씨도 그런 캐릭터가 아닌 거야.
영철은 영자 빼고 모두에게 관심이 있다. 오히려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영철 씨는 서운한 걸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화를 낼 거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결국은 당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순수하게,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믿거든요. 나는 순수 결백하다고. 정말 극혐이죠. 영자는 얘기합니다. 한 번도 나한테 대화 신청을 한 적이 없다. 영철 씨는 그리고 이게 뭐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쉴 때는 숙소에서 그냥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믿기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이런 영철 씨의 이야기가 영자에게는 핑계로만 들린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들릴까요? 정답은 영철 씨가 하는 것이 핑계이기 때문이죠.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핑계로만 들리겠죠. 영자야, 너도 그만해라. 그쵸? 영자 씨도 그러니까 나한테 남자가 관심이 없는데 자꾸만 관심을 갈구하고 있어, 그쵸? 근데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관심이 없는데. 영철이 영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어떻게 줘, 근데? 오히려 저런 사람들은 상대에게 덤태기를 씌운다. 그쵸? 본인이 잘못해놓고 아니 난 잘못 없는데 오히려 네가 이상한 거야 라는 식으로 좀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래서 영자 씨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핑계야 솔직히. 영철 씨는 내가 왜 핑계를 대? 생각을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안 사랑하니까 영자를 영자를 좋아하진 않는데 놓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죠.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영자는 그래서 또 영철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여자들을 찾아온 남자들은 뭐야? 설명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엥? 뭐야 또. 영철은 변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성격이래요. 야, 이 변명 되게 신박하다, 그쵸? 그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야, 어떻게 이런 변명을 해? 그래서 영자 씨는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애초에 얘기를 하면 되지. 제작진 때문에 대기했다는 핑계를 애초에 왜 대냐? 라고 또 영철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외통수거든요. 웬만한 남자들은 여기서 그냥 그냥 미안해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 천하의 영철이라면 또 한 번 새로운 창의적인 창조적인 핑계를 하나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오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핑계를 급조해서 만들어낼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핑계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뭐 이상한 말만 해요. 성격 때문에 핑계를 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숙소에서 대기를 했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좀 전에 성격 때문에 못했다며. 진짜 근데 개극혐인데 둘이 싸우는 게. 그래서 영철은 또 언성을 높입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니에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 자꾸 변명하고 핑계 대고 있잖아. 솔직한 얘기로. 말이 계속 바뀌는데. 영자 씨도 폭발했습니다. 무슨 대기를 하냐고. 대기 얘기를 했다가 성격 얘기를 했다가 그게 뭐냐라고 영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영철 씨는 결국에는 인정을 뭐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찾아가서 하는 걸 잘 못한대요.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됐잖아. 진짜 멀리도 힘들게도 돌아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보겠다라고 영철은 얘기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성질이란 성질은 다 내고 언성 높이고 이게 뭐냐. 하지만 영철이 사과를 해도 역시나 영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역시 그 나물의 그 밥이죠. 영철의 사과를 듣고 영자는 됐어 정리하자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역시 끼리끼리는 과학이죠. 야 근데 피 튀긴다. 와 역시나 근데 영철은 진심으로 하는 사과가 아니었어요. 영철 인터뷰가 나오고요. 또 그 특유의 억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영자와의 대화가 답답하고 당황스러웠대요. 그럼 그렇지 이 양반이. 자긴 또 잘못한 게 없네. 영철은 순간 화도 많이 났대요. 그리고 영철은 설거지 안 해봤다, 고기 안 구워봤다라고 한 게 장난삼아 허세를 부렸던 거래요.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장난삼아 허세를 부린 게 아니지 이 사람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장난삼아 허세 부렸다고 또 이거 하는 얘긴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남자답지가 못하냐. 자기 불리할 것 같으면은 말을 계속 지어내. 진짜 최악이야. 결혼하면 안 된다 저런 사람. 왜 이혼했는지 알겠다.
아니 너무 극혐이야 진짜. 자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장난삼아 허세를 부린 거래. 설거지 안 해봤다는 게. 남자가 여러분 제가 같은 남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네요. 너무 수치스러워 진짜. 듣고 있는데도 너무 수치스러워.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진짜로. 와 심지어는 영철 씨는 영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영자가 이미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영자가 나를 판단을 해버렸다면 더는 내가 말을 해도 안 들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와 일상생활이 가능하신가 영철 씨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서 어쩜 이렇게 꽉 막혀 있죠? 나는 정답이야.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게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어. 상대방이 날 싫어하면 내가 싫어할 건덕지를 준 게 아니라 날 싫어하는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너무 충격이다.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서로의 말이 부딪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핑계만 하니까 해결이 안 되지 이 사람아.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개노답 커플의 여자분이죠. 영자 씨가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철님은 먼저 대화를 신청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영자는 그런 걸 답답하다고 생각하신대요. 첫날의 그런 적극적인 영철에게 영자는 끌렸던 것이다. 그렇죠. 누구보다 적극적이긴 했죠. 근데 첫날 이후로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술 먹고 실수한 거야. 그냥 첫날에 영철 씨가. 아니야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요. 영자 씨는 그걸 모르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진짜 영철 씨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걸 모르는 건지. 자 그렇게 두 분의 데이트는 끝났고요. 솔로분들은 숙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영자 씨는 역시나 개노답 커플답게 숙소에 가서도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서 여자들에게 감정을 토해냈다고 하네요. 영자 씨는 정말 짜증이 안 나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매번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짜증이 나게 얘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영철 씨가 좀 센스도 없고 사람 자체는 좋은 건 맞는데 그거는 일단 너무 맞긴 한데 뭐 솔직한 얘기 좀 해볼까? 사실 영철 그 옷 입는 스타일 있잖아. 그래서 짜증나 진짜. 이 여자도 진짜 개노답이야. 옷 입는 거 처음 봤어요 오늘. 그리고 그냥 보면 볼수록 너무 그냥 건달처럼 보이는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방송을 통해서 알았을 것 같다고 영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영자는 또 여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영철이 나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에겐 오지도 않고 경수랑은 계속 붙어 다닌대요. 그리고 뭐 다 마음에 안 든대요. 말투가 거친 것도 싫대요. 근데 이러면 저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여자 출연자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영자 씨가 이렇게 영철에 대한 불만을 정말 노골적이고 원색적이게 쏟아내거든요. 근데 이러면 영자 씨도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영자 씨가 불만을 토해냄으로 인해서 영철이 32기 영철이라는 남자의 나는 솔로는 조져진 거거든요. 그냥 끝난 거야. 여자들한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어. 그럼 영자도 책임을 져야 돼, 솔직히. 영철의 앞길을 막은 거잖아, 그렇죠? 영철이 끝까지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는 영철을 보면 안 돼. 이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근데 이도저도 아니겠지 뭐. 본인 책임 안 지겠지. 근데 영자도 왜 영철에게 먼저 가면 안 되나요? 이유가 있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영자. 영자 자존심 상하게 어딜 먼저 찾아가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영자 씨는 그렇게 거친 말투 안 좋아하고 다정한 말투 좋아한대요. 그럼 딴 남자를 만나요, 이 사람아. 뭐 이상한 뭐 서울 가가지고 저는 경상도 사투리 쓰는 남자를 좋아해요. 이거를 서울 가서 찾고 있는 꼴이야. 자 그리고 카메라는 남자 숙소로 이동합니다. 영수 씨가 좀 꺼드럭거리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화기애애 보이던데 라면서 남자들의 기강을 잡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광수에게 옥순이랑 데이트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요. 광수는 뭐 그냥 연인 간에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오가긴 했죠. 라고 넌지시 좀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그럼 뭐 앞으로도 뭐 선택을 하겠다면 옥수님으로 하겠네요. 라고 떠보네요. 그래서 광수는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옥순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동네 구치형. 근데 역시나 오늘도 드는 생각은 뭐 앞으로 옥순 씨로 정하겠네요. 옥순이랑 어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오늘도 제가 이제 쿠팡 링크로 구치 케어 치약을 좀 달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샌드위치 드셨는데 샌드위치 드시고 양치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수는 또 옆에 있는 영식 씨한테 영숙 씨랑은 데이트 어땠어요? 라고 떠봅니다. 영식 씨도 연애 스타일에 대해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식 씨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가지고요. 영숙이랑 만나면 이상적인 삶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대단히 잘못된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영수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근데 반대로 영식 씨는 순자 씨랑 얘기를 하면은 자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와이프랑 하는 기분이 든다. 얘기를 라고 얘기가 하니까 영수 씨가 그럼 여기는 불륜남이네라고 뭐 썩은 드립을 칩니다. 영식 씨는 앞으로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딱 그냥 영수 씨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네요. 영자는 첫날 영철이 본인에게 직진하는 모습을 못 잊나 봐요. 그 정도 어필하는 남자가 처음이었을까요? 되게 강하게 인상이 남았나 봐.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영수는 어딘가로 혼잣말을 하면서 걸어가네요. 자, 그렇게 똥줄이 탄 영수가 여자 숙소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엥? 그리고 영수가 찾는 것은 옥순입니다. 아무래도 옥순 씨가 더 눈에 밟히긴 하나 보다. 근데 영수를 보고 감정이 요동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자입니다. 봐봐, 저렇게 열심히 오는 남자들도 있는데 라면서 영자는 또 화를 내네요. 어쨌든 그래서 영수와 옥순이 대화를 나누기로 한다고 합니다. 옥순 씨는 관심이 아예 없나 봐요. 근데 영수 씨 근데 도시락 혼자 드셨죠? 라고 물어봐요. 영수는 알면서 왜 물어보냐라고 흥분을 합니다. 영수는 얘기합니다. 내 눈앞을 7명의 여자가 그냥 지나가기만 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영수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침만 해도 솔직히 나 옥순이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판이었다. 그리고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옥순이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엄마 타령을 엄청 한다. 그쵸. 자꾸 엄마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수가 옥순이에 대한 마음을 접겠다라는 얘기를 하러 온 거래요. 그랬더니 영수는 또 상철이랑은 어때? 여지가 있나? 라고 물어봐요. 근데 솔직히 뭐 물어는 보는데 막 대단히 궁금한 것은 아니다라고 영수는 얘기해요. 근데 영수도 느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광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거의 관계를 확정하는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나는 아직도 순위와 확률에만 너무 급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그 순간 영식 씨도 여자 숙소를 찾아왔는데요. 이번엔 순자를 부르네요.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보고 영자는 극대노를 합니다. 영철 빼고 다 찾아오잖아. 라고 울분을 토하네요. 근데 영자 씨가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죽상 때리고 앉아있으면 뭐가 돼요? 아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영호마저도 정숙을 찾으러 왔네요. 자, 그리고 영식과 순자의 대화 시간입니다. 영자 얘기할 때 텐션이 높다고요? 열받게 하잖아. 저 양반이. 아니, 피가 거꾸로 솟게 하잖아요, 영자 씨가. 와우. 그리고 영식 씨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 영숙님으로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순자 씨도 존중한다. 잘 생각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식 씨는 또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만났으면 순자가 더 끌렸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는 영숙이가 조금 더 내 감정을 잘 케어해준다? 라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어디 나라 왕자님이세요? 좀 그러네. 이게 좀 잘못됐어, 그쵸? 참. 야, 그리고 순자 씨는 정말 쿨하게 그런 부분이 장점이구나. 내가 영숙이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배워볼게 라고 얘기하네요. 그렇게 두 분은 굿럭 건투를 빌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완전 사이를 쪽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식 씨는 영숙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영식은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순자님한테 내 진심을 이야기했대요. 영숙에게 가기로 했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영숙 씨는 좀 신이 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더 끌렸어? 라고 물어봐요. 영식 씨는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영숙이가 나를 잘 맞춰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잘 못 맞춰줘 이 양반아. 그냥 연애 초반 반짝이야. 영숙 씨 같은 분이 맞춰주는 건.
그리고 영숙이랑 있으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대요. 집에 갔을 때 화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정말 잘못된 느낌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리고 영식 씨는 영숙 씨를 앉혀놓은 다음에 본인 차에 트렁크로 가서 뭔가를 챙겨오네요. 선물을 준비해 오셨나 봐요. 그렇게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영숙 씨한테. 아, 쿠키랑 온열 안 되래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진짜 별게 아니네요. 그리고 영식 씨는 나한테 믿음과 확신을 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숙 씨의 좌우명이인가요, 이게? 뭐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마음은 솔직하게 표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숙 씨, 이거 지키고 계시는 거 맞죠? 본인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 표현하고 계시는 거 맞죠? 왜 자꾸 저 의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트렁크 안에서 4일 숙성된 쿠키? 그러네? 그러네? 밖에서 갖고 왔으면은 트렁크에서 4일 숙성된 거 아니야? 먹어도 되나? 영숙 씨는 뭐 내가 진심을 표현했는데 진심을 알아봐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뭐 이렇게 히히덕거려 놓고 커플이 됐을까? 몹시 궁금하네요. 안 됐을 것 같은데. 영수가 힘을 내야 될 텐데. 그쵸. 영수. 유일한 희망은 영수밖에 없어, 솔직히. 그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냥 뭐 너무 좋대요. 그렇구나. 지금도 좋을지 궁금하네요. 자, 장면은 남자 숙소로 이동합니다. 영수랑 광수가 놀고 있대요. 영수는 갑자기 우리 이제 경쟁자 아니다. 우린 이제 형 동생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나 방금 옥순이하고 정리하는 얘기하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광수는 단 한순간도 영수를 경쟁자라고 느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영식 씨도 숙소에 복귀를 했습니다. 영식 씨는 또 속도 없이 영숙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왔다라는 얘기를 영수 앞에서 해버립니다. 그리고 영수는 더욱더 말이 없어지네요. 영수는 결국은 영식의 사랑 고백을 참다 들어주지 못하겠는지 좀 자야겠다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영수는 역시나 뒷방 늙은이답게 자빠져 잡니다.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이번엔 영호 정숙입니다. 영호는 좀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 봐요. 이따 저녁에 내가 정숙 씨를 선택해도 되냐라고 물어봐요. 정숙 씨는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밖에서 내가 영호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다라는 답이 나왔대요. 근데 확실하긴 하네. 정숙 씨. 심지어는 내가 영호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대요. 자, 그렇게 두 분의 관계도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에게 관심을 표현해준 정희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잠시 후에 광수도 여자 숙소를 찾았는데요. 정숙 씨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팩을 하나 삥 뜯어가네요. 그리고 잠시 후에 경수도 드디어 여자 숙소를 찾아와가지고요. 현숙을 부릅니다. 첫 번째 아니야 이거? 여자 부르는 거? 그리고 광수 씨는 굳이 옥순 씨를 따로 불러내지 않습니다. 피곤하냐라고 물어보고요. 그냥 쉬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옥순과 나는 성사가 됐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릴 수 있는 여유이자 배려라고 보이네요. 자, 그렇게 잠시 후 경수와 현숙이 대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숙 씨 이미 마음 떴잖아.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현숙 씨는 첫인상부터 계속해서 나는 경수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깔고 갑니다. 벌써 불안하죠? 경수 씨가 드디어 마음을 표현하네요. 나도 현숙님으로 계속 골랐고 이유를 물어볼 때마다 예뻐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리고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랐대요. 그리고 뭐 용기를 내줘서 고마웠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다시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얘기는 없네요. 근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경수, 현숙 안 될 것 같고 안 됐으면 좋겠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둘은 이어지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장면이 전환되고요. 또 경수와 영철이 바깥에서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철 씨는? 밖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요? 이게 돌아다닐 정신머리 있으면 영자한테 한번 찾아가지. 아차차, 영자를 안 사랑하죠? 그러더니 영철 씨는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줄게 흐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경수가 영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랑 계속 이렇게 뭐 도와주고 할 게 아니라 영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천하의 경수가 얘기를 해줍니다. 아, 경수 같은 사람이 답답해 할 정도면. 자, 그렇게 해서 영철 씨는 결국은 못 이겨서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아, 근데 기껏 가서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영철 씨는 영자 왜 또 울고 있어 이럽니다. 아, 진짜 멋대가리 없다 진짜. 아, 영자 씨는 나 지금 얘기 안 하고 싶은데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영자는 좀 이따 내가 나가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래놓고 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영자? 드디어 찾아왔네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철 씨는 뭐 슬슬이 발길을 돌렸다고 하네요. 영자 씨는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 상태로 가면 감정 싸움만 할 것 같아서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순자 씨가 저녁 때까지 충분히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얘기를 해보라고 권해주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영자 씨도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자빠져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자 씨는 평소에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싫으시대요. 지금까지 계속 A to G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감정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되게 자기 혐오가 되게 심하시구나 영자 씨가. 그리고 영철이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한 템포 죽여서 서로가 서로를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느끼셨대요. 야, 이런데도 포기를 안 한다고? 그리고 영철 씨도 숙소로 돌아와서 나도 자빠져 잘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수 씨가 근데 영자랑 대화한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영철 씨도 본격적으로 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고 하고 가면 쫓아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영철 씨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너무 안 찾아갔대요. 증거도 다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에 포장도 할 수 없대요. 그리고 영철은 영자한테 내가 너무 잘못해줘서 미안하대요. 근데 진짜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따 영자랑 1대1로 얘기하면 또 성질 부릴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심하고 1대1로 있을 때는 지지 않으려는 욕구가 또 치고 올라와. 정말 극혐이야. 그쵸?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지. 영자는 잘못한 게 없지. 내가 영자를 못 챙겨줬지. 계속 이래요. 너무 극혐이야 영철씨. 습성이. 사람 좋은 척. 그러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그리고 영철씨는 역시나 깨닫지 못합니다. 영철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영자를 부르러 갔는데 안 내려오는 걸 보고 내가 진짜로 큰 잘못을 했나?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모른다니까 이 양반은.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진짜 극혐이네. 영철 씨는 내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거 한 번 찾아간 게요? 뭐 대단한 노력하셨네. 그래서 영철 씨는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드셨다는데 뭐 그냥 말뿐이겠죠.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갑자기 뭐 국방 TV인가요? 북한 인민군이 한 분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아니구나. 상철 씨네요. 상철 씨가 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요. 턱을 괴고 뭐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어느샌가부터 이렇게 되게 오지랖을 부리고 다닙니다. 상철 아직 끝나지 않았어. 포기하지 마라고 헛된 희망을 또 심어주네요. 순자 씨, 너나 잘하세요. 남의 연애사에 되게 참견질이시네. 그리고 결국은 경수랑 순자 씨가 오지랖을 참지 못하고 상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상철 씨는 얘기해요. 옥순 씨가 답을 해준다고 했대요. 주기로 했대요, 답을. 그러니까 나도 옥순 씨의 답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한대요. 근데 지난 장면이 나와요. 지난 데이트 장면에서 상철 씨가 답을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왜냐면 그것이 다음 사람에 대한 매너이고 옥수님에 대한 매너이기 때문이래요. 매너도 진짜 없는 사람이 무슨 매너 타령을 하고 있네. 그리고 상철은 기억이 단단히 왜곡돼 있습니다. 옥순이가 분명히 마음을 정해서 이야기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상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순자 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답을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어버리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경수 씨가 일침을 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 치고는 너무 결정을 독촉하는 사람처럼 여자 숙소에서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상철이 앉아있대요. 그쵸? 그것이 상철이죠. 괜찮은 척 젠틀한 척 하지만 사실은 똥마려운 강아지다. 본인의 본심과 욕심을 절대 숨기지 못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상철 씨는 공용 거실로 이동해서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할리갈리를 혼자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혼자가 되나? 그리고 잠시 후에 영철 씨가 와서 상철 씨 괜찮아졌어요? 라고 물어보네요. 근데 상철 씨가 사적인 이야기, 그런 고민들도 영철 씨한테 털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철 씨가 좀 위로를 해주니까 갑자기 상철 씨가 질질 즙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철 씨가 사실은 내면이 쿠쿠다스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야. 상철 씨 같은 분들이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영자 빼고 모두에게 친절한 영철이다.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상철 씨의 즙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렇죠. 과시는 곧 결핍이죠. 상철 씨는 어딘가에는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뭐 많고 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있긴 있겠죠.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이네요. 뭐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상철 씨가 과즙남이라고 썼는데 채팅이 썰렸어요. 거짓이기 때문에 채팅이 썰리는 겁니다. 참이 아니라 거짓이잖아요. 그냥 즙남이죠, 즙남. 과즙남이 아니고. 그리고 곧바로 비닐을 쓴 인민군 코스프레를 한 상철 씨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인생이란 것은 참 고독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철 씨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렇게 사니까 고독한 거예요. 인생이 고독하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을 좀 바꿔보세요. 고독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마음을 한번 건네보세요. 타인한테. 허풍 떨고 허세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의 단점과 약점을 보여줄수록 사람의 진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철 씨도. 그리고 상철 씨는 그런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가족 있잖아. 상철 씨. 자식 있잖아요. 자식은 뭐가 돼? 가족이 있는데 고독하다고 하면? 상철 씨는 가정이 있다가 없어져서 고독하대요. 자식은 뭐가 되는 거지? 가족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다면서요. 자식은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옛말에 영화가 사람을 다 망쳐놓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철 씨도 무슨 영화를 또 보셨나 봐요. 지독하게 고독하구만. 이거 이경영 씨 대사였죠. 그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기 때문에 고독한 겁니다. 상철 씨.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여자 숙소가 나오고요. 정숙, 옥순이 한 방에 또 자빠져 누워 있습니다. 근데 정숙 씨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옥순에게는 광수가 맞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다들 오지랖을 못 부려서 안달일까? 알아서 하겠죠, 옥순이가. 정숙은 또 얘기합니다. 상철에 대한 미안함을 내려놓고 광수를 진득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대요. 정숙 씨, 본인 연애나 제대로 하세요. 옥순도 뭐 동의를 하네요. 광수가 편하게 해준대요.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광수 씨는 결혼 생활을 10개월밖에 유지하지 못한 돌싱남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단기 친절도는 높을 수 있는데 과연 유지력이 높을까? 그건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옥순 씨가 아까 그 중요한 얘기를 꺼냅니다. 원래 상철이한테 생각을 정리해서 오늘 말해주기로 했는데 상철이 그것을 막았대요. 말하지 말라고. 근데 정숙 씨가 오늘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쵸? 근데 그게 맞긴 하지. 그리고 옥수는 영수 얘기도 합니다. 영수가 고독 정식을 먹은 게 너무 충격이 컸던 것 같다. 고독 정식을 먹자마자 나한테 와서 팀 옥순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정숙 씨도 영수 뭐 일할 때는 되게 멋있다. 일 얘기할 때는 되게 멋있는데 남자로서의 매력은 지금 4일 차지만 아직
발견을 못 하겠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웬일인지 정숙, 옥순 두 분이 영수 얘기를 하는데 영수 얘기를 하면서 두 분도 웃고요. 저도 이 장면을 보는데 이유를 알 수 없게 웃음이 납니다. 영수 어쩌면 이 남자 이제 웃음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다. 모두를 웃게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엥?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여자 숙소 앞에 뭐 붙어 있어요. 공지사항. 오늘 오후 6시 오늘 낮 남자들의 마음이 공개된다. 아, 그거구나. 그 미리 선택해 놓고 오후에 데이트하는 거. 언급만으로도 웃음을 주는 남자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남자 숙소에도 전파가 됐습니다. 영수 씨는 오, 잠깐만. 나도 희망을 좀 품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요. 영수 씨 마지막으로 조금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청자들의 웃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좀 절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전략가 모드로 들어가겠다. 어떤 대화를 할지도 다 생각을 해놔야겠대요.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시네.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솔로분들이 일렬로 야외에 쫙 서 있네요. 네, 제작진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낮에 했던 남자들의 선택을 공개하겠다. 아니 근데 잠깐만 영수 씨 저 선글라스가 저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이거 할아버지들이 등산할 때 쓰는 선글라스 같은 그런 걸 쓰고 나오셨네. 되게 안 어울리네. 자, 영숙 씨가 앞으로 나옵니다. 자, 오전에 영숙 씨를 선택했던 남자는 일단 영식입니다. 그리고 영수도 나오네요.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 이러면. 이미 둘은 마음이 굳어졌는데 균열이 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영수 씨도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은가 봐요. 내가 여기선 꼽사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지 좀 웃습니다. 멋쩍게. 더 두고 볼 일이라고요? 어떻게 될까나? 그리고 영수 씨는 이제 영숙 씨가 두 분이서 먹고 싶은 거를 얘기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영수 씨는 또 그 특유의 그 먹어 들어가는 소리로 뭐 레오경이 중요한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날숨을 되게 많이 내뱉으시는데 그 구치 케어는 좀 되어 있는 상태겠죠 당연히. 날숨을 유난히 많이 내뱉으시네. 아니 날숨을 너무 내뱉잖아. 아 너무 이게 별것도 아닌데 왜 영수 씨만 나오면 이렇게 웃음이 나죠. 자, 다음 여자는 정숙입니다. 영호 씨 나올 것 같은데. 아, 오전에 정숙을 선택한 남자는 영호였다. 이 둘도 이미 다 끝났는데 그쵸? 불편하다 불편해. 아,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제 정숙이랑은 끝났고 난 정의가 궁금한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숨 막히는 동행.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다음 여자는 순자입니다. 순자를 선택한 남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독 정식을 먹게 됐네요. 자, 다음 여자는 영자 씨입니다. 야, 영철이가 영자 안 골랐으면 이것도 볼만하겠는데? 아, 그래도 다행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철 씨가 영자를 골랐네요. 근데 이 두 또 티격태격 할 것이고 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뭐냐면 영자가 또 금방 풀릴 것 같아. 저는 이런 관계에서는 풀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풀릴 것 같아 영자가. 그리고 또 두 분은 대기 장소로 이동하면서 대화를 하네요. 영자는 나 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둘은 또 티격태격합니다. 이따 보자는 말에 영철은 영자를 내내 기다렸다고 얘기해요. 영자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 그냥 잠들었어 졸려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영자 씨가 좀 싹퉁머리가 없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어떤 결에서는 둘이 맞는다. 그렇기도 해 사실. 두 분이 서로를 방생하지 않고 영원히 좋은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자, 그렇게 영자 씨가 또 개 땡땡거리는 바람에 분위기는 다시 겨울왕국이 됐다고 합니다. 참 두 분이 마음을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신뢰를 쌓을 줄 알고 정말 이 두 분은 왜 이혼을 하셨는지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다음은 옥순의 차례입니다. 일단 광수는 나왔고요. 광수가 상철을 바라보면서 가시죠라고 얘기하는데 상철은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이거 가시죠 시즌 2네? 설마 근데 상철 씨가 진짜 안 골랐나 옥순이를? 상철 입장에서도 옥순을 안 고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광수만이었어요. 옥순을 고른 것은. 와, 상철 씨가 생각보다 좀 남자답지 못하다. 한번 골라보지. 상철 씨 누굴 고른 거지 그럼? 음, 상철 씨의 선택은 정이었다고 합니다. 무시했다고 발광을 하더니 지는 대꾸를 안 한다. 그러네? 가시조에 대꾸 안 했다고 엄청 뭐라 그랬잖아요. 자기도 대답 안 하네? 자, 다음은 현숙의 차례입니다. 와, 현숙 씨는 나는 솔로 32기 최초로 두 번 나왔네요. 원래 현숙 씨가 0번 나오시거나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참가자인데 오늘은 최초로 두 번이나 나오셨다. 자, 현숙 씨를 고른 것은 경수였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1대1 데이트가 성사가 됐고요. 다음은 정희 씨의 차례입니다. 정희 씨도 사실은 외모가 괜찮으시거든요. 밖에서는 이런 대접 받으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인기가 참 지지리도 없으시네요. 정희 씨 괜찮지 않아요? 어쨌든 정희를 선택한 것은 상철이었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봉변을 당했다고. 아니 봉변까지는 아니죠. 자, 그 순간 레이디 가가의 음악과 함께 32기 7화가 끝이 났습니다. 예고편도 빨리 보도록 하죠. 옥순 광수의 1대1 데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광수가 무슨 얘기만 하면 옥순 씨가 빵빵 터지네요. 경수, 현숙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나간 영수 씨가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면서 일 얘기를 해가지고 아우라를 발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영숙 씨가 뒷자리에서 이렇게 빼꼼 고개를 내밀어서 경청을 하긴 하는데 한 가지 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영수 씨가 지금 계속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곳이 다름 아닌 밀폐된 차 안이다. 밀폐된 차 안에서 영수 씨가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걱정이 되네요. 이 케어가 잘 된 상태였을지 궁금하네요. 오, 그리고 데이트 장면이 나옵니다. 영수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의향이 없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역시나 영숙 씨의 대답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 장면은 전환되고요. 영철이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지금 얼추 봤을 때 이미 소주를 한 두 병 깠어요, 두 분. 그리고 역시나 두 분이 언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음 주에도 짜증이 많이 나겠는데요. 그리고 영재 씨는 아니 얘기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제발 듣고 얘기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서로가 서로 얘기를 안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철 씨는 말할 때 끊으면 난리 나는 그런 것 좀 하지 마 라면서 말을 또 끊습니다. 진짜 극혐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재 씨는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대답을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요. 영철은 아니 중간에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 순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극혐이다, 그쵸? 야, 기본적인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네, 이 둘은. 차마 입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저 둘 어떻게 될지 알 것 같다. 그쵸? 너무 보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초반부터 대화도 안 되면 왜 굳이 질질 끌고 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자, 그리고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8화에 안 끝나네? 이걸 기어코 9화까지 간다고? 뭐 6탄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뭐 여자분들도 몸싸움이 대단한데요. 어이구, 그리고 막 물속으로 뛰어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미 러브라인이 다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따야 되나? 슈퍼데이트권을? 이제 휴대를 뭐하러 따? 그쵸? 이미 정해질 사람들은 다 정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슈퍼데이트권이 필요한 유일한 한 사람이죠. 영수 씨가 내일 모레 50인 몸을 이끌고 물 위에서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대단한 슈퍼데이트권 게임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다. 자, 이렇게 32기 7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거를 기어코 8화에서 끝내지 않겠다라는 제작진의 욕심이 좀 돋보이는 화였고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나는 솔로가 그냥 그래 재미없으면 보통 8화에 끝나거든요. 저는 사실 32기는 8화에 좀 내심 끝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걸 8화에 안 끝내네. 그렇죠. 사계도 2화 만에 끝났는데 좀 아쉽네요. 안 끝나서 아쉬운 돌싱 특집이 있다? 보통은 돌싱 특집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끝나서 아쉬운 돌싱 특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그래도 뭐 재밌게 봤나? 재밌게 봤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 같으니까 그저 그렇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랬어요.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